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등등의 이유로 한 차례 파행됐던 이해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사과부터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그 청문회장 모습을 좀 보니까 그 국민의힘 청문위원 자리에는 야라고 적힌 피켓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아마 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보좌진 갑질 의혹을 꼬집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사과 대상이 김 의원님, 국민, 대통령, 동료 사과 대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과로 조금 분위기가 좀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아 보이시나요? 일단 그에 앞서서 네. 지금 아까 사과를 이제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겸허한 자세, 낮은 자세로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 사과문에 제가 매우 거슬리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인가요? 외눈박이라는 이 표현은 대변인이건 정치인이건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예, 이거 저희가. 금기어죠. 이런 장애와 관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사과문 안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서 저는 좀 언짢았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야 이 녹취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태도는. 근데 그거는 국민에게 매우 겸허한 태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장에 이제 그 사과문도 그렇고 그 예. 내용 가운데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인턴 직원에게 최초에 공개된 녹취록, 야가 들어간 저 녹취록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에게 사과했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곧바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후속 보도를 보니까 사과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또 그런 식의 어떤 폭언이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됐다라고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면 위증이잖아요. 그래서 예. 과연 이 사과로 이게 그만하면 됐다라고 국민들이 보실지 아니면 지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던 답변들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또 곤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어서 예. 밤늦게까지 해명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셨고. 호 대변님,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해명이랄지 뭐 내용보다도 이 청문회가 진행되기까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요란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청문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우선 아까 이제 사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정책에 대한 집념 때문에 소중한 동료들한테 상처를 줬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갑질하고 이제 폭언한 그런 것들이 다 본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 왜 그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공익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일단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책에 대한 집념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과도 저는 이제 좀 유감이었고요. 네. 저는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국민들의 청문회는 이미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진행됐고 결론은 이미 부적격도 한참 부적격이다라고 내려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해훈 후보자께서 할 수 있는 지금 제일 큰 우리 국가에 대한 기여는 이런 수준의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공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자진 사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분이 그래도 삼선 의원 하면서 국가에 그래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남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억지로 장관을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게 이재명 정부의 또 약탈적인 재정 정책의 방조자 내지는 이제
뭐 방패막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익과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평생에 걸쳐서 저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해온 사람이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회계 자리는요 정직하고 진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국간지기를 저런 분한테 맡기는 것은 저는 나라를 위해서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 내용 중에서 우선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청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비망록을 작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비망록 내용이 알려지기를 과거에 그 이 후보자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무마 정황, 또 무속인과 종교에 의지하는 내용, 또 낙선 의원 명단 작성과 낙선 기도 활동 등등이 담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본인이 쓴 적 없다. 그러면 공개해도 되냐니까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 주장대로라면요. 제3자가 왜 이런 걸 썼을까?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좀 사실 이해는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본인이 아니면